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편의 근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공천 얘기를 또 많이 하지 않을 수 없고, 하여튼 뭐 여당은요, 지금 대통령실은 당의 그 공천 개입 일치 안 한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하겠다.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다. 이런 원칙을 굉장히 강하게 계속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맨 먼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민주당의 청년들이 일제히 탈당을 하고 또 당적이 없는 청년들 200여 명이 우리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입당식을 갖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지금 여당 이제 후보들 중에서 언론에서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규인인데요. 이 사람은, 이 후보는요, 지금 03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공천자 중에서 최연소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대문 을에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서대문 을에 연대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연대 출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출마해갖고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청년 정치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YS의 기록을 본인이 깨겠다. 아주 당당하게 출마를 선언했어요. 뭐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영화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다큐 영화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좌석 판매율이 32%로서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밖 감동과 그다음에 이 관객의 수에 지금 뭐 영화계가 완전히 지금 놀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제 시간이 되면 말이죠. 시간이 되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전에는 이 자생적 정부였는데 이제는 간첩 정부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석 내용, 왜 간첩 정부로 바뀌고 있는지, 요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응천과 이원욱이가 결국은 이낙연과의 새로운 미래, 여기 이제 합치려다가 막판에 30분 전에 돌아섰어요. 자, 왜 돌아섰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3지대의 운명, 그렇죠? 특히 이제 이준석의 운명을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지금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 참모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 의원들하고 많이 부딪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서 21개 지역구에서 여당 현역 의원하고 용산 대통령실 간의 경선 맞대결 구도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이 굉장히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자, 그래서 당 지도부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이 공천에 특별한 가산점이 없다. 이 원칙은 경선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남, 영남권에 이렇게 이제 참모들하고 현역 의원들하고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야당하고 싸워야 되지 왜 여당끼리 싸우느냐? 이런 불만, 또 서운함, 이런 것들을 지금 대통령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용산 참모 출신들이 양지를 쫓는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는 공천을 어디에 신청하는지 하는 것은 이제 본인 자유다. 하지만 나는 이기는 공천,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수긍할 수 있는 공천을 하는 거다. 그것은 당에 알아서 할 일이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참모라고 해서 특별한 우대 점수가 없다. 그리고 말이죠. 또 이 전략 공천도 없고 모두 다 경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해야만이 윤심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도 경쟁이 있는 분들이 당을 위해서 이른바 험지에 출마해주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공천을 갖다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배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저희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명단을 쭉 분석해 보면요, 대통령실 참모 출신 신청자가 38명인데 그 중에 17명이 영남권에 몰리고 호남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나홀로 지역구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서 공천 신청자가 많게는 9명, 경북, 포항, 남, 울릉 여기가 9명이고요. 적어도 2명인 지역에서 본선에 티켓을 놓고
이 경선 또는 경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사표를 낸 지역구 가운데 7명 이상이 몰린 것도 경기 포천 가평, 부산 부산진 갑, 경북 포항 북 이 세 곳에 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제주도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참모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 용산 참모나 내각 출신 인사들이 너무나 양지를 쫓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고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이 박진하고 이원모가 붙은 강남, 을 여기 지역이 라고까지 지금 딱 찍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게 강남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의 양지 출마에 관해서는 대통령 입김, 특혜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혀 대통령 뜻과는 다르다. 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대통령은 공정 경선을 굉장히 공정한 공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특별히 대통령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을 모신 참모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어떤 공천의 고려, 이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선에 들어간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유권자들도, 또 당원들도 그 취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이번 공천 그러니까 희망자 중에 서대문구 을에 공천 신청한 국민의힘 이규인 지금 예비 후보가 지금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어요. 자,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죠. 자, 이분은요, 굉장히 진짜 젊어요. 뭐 03년생이니까 지금 21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직과 관련해서는 당 법사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법사 정책 자문위원. 자, 그래서 이제 출마의 변은요, 이 출마의 변은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이 청년 정책을 좀 수행하고 싶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두 번째 출마의 변은 본인이 다닌 학교가 연세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이 있는 서대문 을에서 이 출마하면서 청년의 정치 출마 효시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구 을은요, 연대대학도 있고 또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인도 조국 사태 때 이제 공정이 붕괴된 거에 대해서 승부했고, 그리고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반실용주의에 기반한 과학기술 홀대. 그죠? 탈원전이 뭐 이게 과학기술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무적인 좌파적 사고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요러한 이 과학기술 홀대, 탈원전으로 비롯된 여기에 본인이 이제 과학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훈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요, 국민의힘에서 진행된 청년 정책 해커톤 청년 온다. 여기에도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사당에, 국민의힘에 법사정책 자문위원으로 선발이 됐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 필요성,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사회활동 중에 하나는요, 작년 4월에 연대에서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서해수호의 날 알리기 활동을 펼쳤고요. 그리고 현충일 캠페인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충일의 의미를 깨닫다는 외국인 학생들의 손카드 사진까지도 공개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 후에 할 수 있는 본인의 이 청년 정책, 이 공약도 제시했는데요. 서대문구 청년들의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자연계획 공개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을 위해서 서대문구를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선된다면 이제 YS보다도 더 젊은 나이에 당선되기 때문에 기록을 다시 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서대문을 공천 신청자는요, 이 젊은 예비 후보 말고서도 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설령 당선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03년생이 출마를 선언한 거, 이거는 뭐 상당히 이례적이고 참 대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뭐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내 움직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민주당 당원, 청년 당원, 호남 당원 100명, 그리고 청년 일반 청년,
200명.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에서 당적 이탈을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당원이 청년 당원이 100명이고요. 그리고 당적이 없는 청년원이 200명이 총 300명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회견에 참여하는 이 청년 대표는요, 19년간 민주당이 몸담았던 광주 광역시 출신의 건설 현장 근로자, 그리고 충남 출신의 청년 농업인, 그리고 현 한국노총 부장,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국민이 청년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요, 민주당에 이제 한마디로 실망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선동 정치, 이것이 2030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미래 정치의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다. 이러한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당적 이탈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지금 이제 조정훈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인 건국 전쟁이 아주 뭐 흥행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뭐 좋은 현상이죠. 예.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 하면 뭐 독재자다 이렇다 뭐 저렇다. 그리고 이제 좌우 진영 간에 또 우파 진영 안에서도 또 논란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인 건국 전쟁에서 건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는 이런 지금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요, 이 다큐 이 건국 전쟁이 개봉 첫 주말에 관객 35,000명을 돌파하면서 박스 오피스 4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위 내 다큐 영화, 이 다큐 영화는 건국 전쟁이 유일하다. 그리고요, 흥행주표인 좌석 판매율, 요것은 30%를 넘어서서 좌석 판매로 본다면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인물을 다룬 다큐가 이렇게 1위 열풍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요, 이런 이제 영화, 지금 이제 현재 박스 오피스를 보면요, 윙카, 시민회의, 건국전쟁이 지금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예, 3위가. 저 여기 이제 보시면 박스 오피스에 3위 건국전쟁, 그 다음에 외계 플러스, 그 다음에 서울의 봄도 우리가 이제 이 건국전쟁이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인데, 자, 1일날 개봉했는데요, 주말에 이제 3, 4 이틀간에 걸쳐서 23,000명이 몰리면서 누적 관객이 35,624명을 기록했고요. 4일날 좌석 판매율은 31.8%로 상영작 중 1위에 올라갔고, 20위 내 개봉작 중에서는 좌석 판매율이 20%를 넘은 영화는 건국전쟁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스 오피스 1위인 할리우드 화제작인 원카, 그 다음에 2위인 시민 덕회, 3위 외계 플러스 인, 2부 13.7%, 이거는 10%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30%니까 3배나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건국전쟁은요, 저도 이제 SNS에도 건국전쟁 봤다,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철저하게 그야말로 이제 국내외 연구자들의 증언하고 사료를 바탕으로 한 다큐예요. 이게 일부, 예를 들어서 조국 다큐, 문재인 다큐, 이건 그냥 미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건 철저한 이 사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건 뭐 거의 실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독재자로 이제 폄하되어 왔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 독립과 건국을 위해서 애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다, 이렇게 재평가를 내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기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이 관객 후기도 호평이 지금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GV 사이트에 보면요, 평가 546건 중에 535건이 긍정, 11건이 부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은 교과 과정에서 접할 수 없었던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공과가 있는데 과 때문에 공까지 부정당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고, 네이버의 실관람객 점수도 9.46점으로 굉장히 높고요. 예상 밖 감동적이다, 영화 보고 자연스럽게 박수 친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세이노의 가르침의 저자인 세이노도요, 블로그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건국전쟁을 적극 추천한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승만이 무오류의 대통령은 아니었지만은 이제까지 이승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굉장히 편향적이었음을 고백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지 않게 된 공로만큼은 이승만에게 돌아가야 한다.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이런 아주 우평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점이 독재자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사상 이즘적 성향 특징이 있다. 이거를 이제 국민들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레마을 공동대표인 김진홍 대표도요. 오후에 주민 70여 명하고 건국정전을 봤는데 독재자 영화를 왜 보느냐던 주민들마저도 감동을 하더라. 그리고 마을 학생들도 보도록 표를 사줄 예정이다. 요 정도로 뭐 반응이 지금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건국전쟁이 앞으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더 인기를 누릴 것 같고요. 이 좌파들은요, 좌파들의 영화를 보면 뭐 정말 떼지어서 이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캠페인을 벌일 정도가 됐는데, 이번 이 건국전쟁, 요것도요, 우리 이제 우파 사회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캠페인이라도 벌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덕영 감독은요, 이 건국전쟁을 제작한 이유는 뭐냐? 독재자 또는 부정선거, 이런 주역 같은 왜곡된 오명, 이런 거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런 오명이 벗겨지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요.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재평가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 인민분들께서는 이 영화를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조응천 그 다음에 이원우 요 두 의원이 그야말로 새로운 미래 이낙연과 이제 합치려다가 일종의 이제 제2의 윤영찬이 된 거예요. 윤영찬도 4명이 다 튀어나올 것 같이 하다가 딱 30분 전에 나는 그냥 민주당에 잔류할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조응천과 이원욱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제 같이 이 김종민 3명이 같이 새로운 미래를 들어가는 걸로 됐는데 30분 전에 노 하고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이제 노 하고 안 들어가야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각 보도마다 조금씩 이제 그 분석의 틀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 이 핵심은 뭐냐? 김종민 의원이 자기가 볼 때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낙연이 한반도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낙연의 그늘에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뒤로 좀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려지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도권을 제3지대의 주도권을 조응천, 이원우, 김종민이가 쥐어야 되는데 이낙연이가 지으니까 일종의 이제 개혁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 이낙연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합치지 못했다.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건 김종민 의원이 본 이낙연과 그다음에 이 조응천, 이원우 이 분열 요 원인으로 돼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펜앤마이크에서 지금 이제 분류하고 있는 이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낙연을 떠나게 된 뒷얘기 이 3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개혁신당이 있고 이낙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택 여기가 있잖아요. 새로운 선택이 이제 조응천, 이원우, 김종민.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미래에는요. 김종민 한 명이 들어가 있고 개혁신당에는 양양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택에는 지금 그 2명이 이제 딱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로 새로운 미래로 만들면서 비례 후보를 갖다가 이미 찍어 놨다. 예, 대여섯 명의 비례 후보를 찍어 놨다.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반. 예. 그래서 이제 이낙연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 그야말로 영혼도 없이 몸만 얻어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으로 봤지만은 이거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낙연을 뒤에서 밀어주는, 지원해주는 요거 아니다는 겁니다. 이낙연이가 1번서부터 6번까지를 다 정해놨다.
요게 이제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요, 신당의 명칭도 명칭이지만은 지금 이 두 사람은 이준석 신당 쪽에 좀 마음이 더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대연합 합칠 때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이준석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는데 이 명칭을 갖다가 새로운 미래로 그냥 쓰도록 이렇게 한 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이제 본래 당 대표를 누가 맡기로 했느냐? 조홍천이가 단독으로 맡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냐하면 조홍천 의원이 단독으로 당 대표를 만나야만이 나중에 이준석 신당하고 합치는데도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홍천 의원이 빠지고 이재명 그 누구죠? 예, 그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를 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붕 뜨게 된 것이죠. 요것도 하나의 또 가지 않게 된 이게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불리한 쪽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세 번째. 이준석이는 이제 박근혜잖아요. 박근혜 계열인데, 조홍천도 박근혜 때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는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에게, 본래는 이원혁도 좀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이준석에 대한 생각도 이원혁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이낙연보다 합치는 것보다는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합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새로운 미래하고는 합치지 않고 튀어나오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얘기는 이제 수평적 통합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이낙연 밑으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조홍천이가 대표를 하게 됐는데 대표를 못하고 이낙연이가 대표를 맡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과 합쳐지기가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낙연이가 비례대표를 6번까지 다 정해놓고 있었다는 거. 요런 점들이 하나의 방해 요인이 됐다. 예, 장애 요인이 됐다. 이런 분석을 펜앤마이크가 하고 있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